자, 첫 번째 주제는 여러분, 문재인 건보재정, 문케어 건보재정 바닥난다. 와, 이 문제가 우리의 실생활에 너무나 큰 주제라서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애가 가벼운 사고를 당해갖고 제가 응급실에 갔는데, 일단 응급실에서 제가 지옥을 경험했고요.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돗대기 시장 이 정도가 아니라 온갖 사람들이 일단 응급실로 오고요. 응급실에서 하게 되면 일단 7만 원의 이 수가가 이제 더 붙여지는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지금 3차 병원이라고 하는 이 대학병원 이런 곳은요, 아마도 호경기를 누려도 이렇게 누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3차 병원에 대해서 그동안 안 갔던 거는, 거기 가면은 비싸지. 그리고 일단 1차 병원에서 3차 병원 가는 이런 이제 이 단계가 있었던 거죠. 근데 3차 병원이 요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MRI를 다시 이제 하다 이제는 손 들고 나서 MRI 이거 보험 안 된다 이래서 그렇지, 엄청나게 말하자면은 3차 병원에서 2인실에 대해서도 이번에도 이 케어 이거 보험에서 이렇게 대주고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문재인 케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고고 3차 병원, 대학병원, 큰 병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문재인이 대통령 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이 3차 병원이요, 한마디로 그동안에 3차 병원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큰 병원이 매출이 한 10조였는데 문재인이 그 말하자면은 당선된 그 해만 4조가 늘었어요. 그냥 3차 병원으로 사람들이 다 몰린 거예요. 대신에 이른바 우리 동네 병원들은 지금 손가락 빨고 있고 폐업하고 있는 동네 병원도 많고요. 의사들 중에 놀고 있는 의사들도 많습니다. 왜? 병원을 해가지고 도저히 이 운영이 안 되니까. 거기다가 지금은 개업을 하는데도 상당히 까다로운 이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병원,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는 또 선진국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제일 좋은 명의를 찾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건강염려증 내지는 의사 장복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명의를 어떻게 찾느냐. 지금은 이제 전화번호부 우리나라는 안 나오지만 이른바 옐로우 페이지라는 전화번호부를 이렇게 딱 하고 자기가 있는 자기 전화번호를 찾으라는 겁니다. 뭐 미스터 스미스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은 그 전화번호부 근처에 있는 병원을 찾는 거. 그만큼 내 집에서 제일 가깝게 있는 사람이 명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건보 재정이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참 알뜰하게 재원을 아주 쌓아왔습니다. 굉장히 알뜰하고 알토란같이 이 보험 재정을 쌓아놨는데, 이게 문재인 들어가고 검은머리 외국인들한테 다 퍼줘, 조선족 다 치료해줘, 다 이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진짜 쓸데없이 MRI를 보험으로 해주겠다. 이래서 1년에 MRI 한 번씩 찍어도 된다 해서 무조건 MRI 찍은 사람도 있어요. 지금 MRI 못 찍습니다. 근데 저는 안 찍었어요. 이게 무슨 바보짓이냐 싶어가지고요. 선진국이나 어떤 의료 현장에서도 MRI라는 것은 급한 환자들, 무슨 문제가 있는 환자들이 찍는 건데, 그냥 한번 찍어볼까? 나 머리 괜찮은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보건복지부에서 건보료의 이른바 상한선, 이게 월급의 8%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더라도 자기 그 월급의 8%는 넘지 않게 했는데, 이젠 그 상한선을 폐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액의 월급을 받는 고액 연봉자들한테는 15%, 20% 빵빵 때려갖고 이 건보 재정 바닥이 난 거를 메꾸겠다. 지들이 이렇게 돈을 펑펑 써놓고서 아버지한테 돈 좀 더 달라고, 안 그러면 나 죽는다고, 뭐 이렇게 하는 철없는 아들처럼 우리 국민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건보 재정에 대해서는요, 이른바 여러분 일몰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건보 재정을 아주 탄탄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 돈을 허투루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2022년까지 말하자면은 국가가 건보 재정을 메꿔주는 거는 못하게 했어요. 국고 지원을. 그런데 2022년을 딱 그냥 화이트를 칠해보고 화이트를 그냥 딱 칠해서 그냥 없애버리고 언제까지나 이렇게 할 모양입니다. forever. 응? 그렇게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이 의료 체계라 이런 속에서 이 문재인 정권이 마구마구 퍼제끼면서 그냥 노인분들한테 계속해서 뭐 지원해주고 이래서 그 매표를 하고 이렇게 되면은요, 진짜 우리가 아플 때, 진짜 중병이 걸렸을 때 필요한 의료보험의 본질적인 기능이 상실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자, 지금요 2024년이 되면은 건보 재정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바닥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년도 안 남았어요, 여러분. 벌써 2020년 8월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가 거덜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문재인 케어의 본질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도 문재인 케어 이렇게 문재인이 어쩌고저쩌고 할 때 저렇게 되면은 건보 재정 이거 바닥날 텐데 이러면서도 문재인 그냥 찍어줬던 수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여옥대첩에 있는 분들은 절대로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정덕일님. 네, 오드레빠님. 네, 아이고, 오늘 일 많으시구나. 보수 화이팅입니다. 아, 우리 봄날님 안녕하십니까? 저도 봄날님 응원합니다. 아, 휴무시구나. 네. 자, 헬레님, 조국은 이미 실성한 지 오래오래 됐다. 모태 실성자다. 헬레님도 아주 좋은 능력이 뛰어나십니다. 여옥대첩에 네이버 카페로 들어오셔서 좋은 글 많이 네, 닉이 달라서 그렇군요. 벤틀리님, 닉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오늘 글 좀 올려서 가르쳐 주세요. 아마 많이 반갑습니다, 벤틀리님. 레시드라님, 안녕하세요. 우리 레시드라님도 거기 닉은 그냥 시드라로 돼 있어요. 네, 오, 베로니카님, 네, 셀라비님, 진짜 미친 정권에 사느라 하루하루가 열이 뻗쳐서 죽을 지경입니다. 네, 저도 셀라비님 덕분에 응원받고 기받고 있습니다. 저도 힘 빠질 때 많은데 저는 정말 마지막 제 불꽃을 이 문재인 몰아넣는데 태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태우고 있어요. 정옥님 안녕하세요. 네, 자, 이 헬르님 보수도 반성해야죠. 네, 잘했으면 일이 됐을까.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모든 분들이 나라 걱정하고 계신데 지금 엘리자베님 오랜만에 들어오셨습니다. 루키루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강계수님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이제 미통당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것 가운데 이 사선 의원 금지, 이거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내일 이 문제를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다룰까 했는데 오늘 너무 여러분 생활에 아주 급한 게 많아서 생활 위주로 이제 다뤘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이 문재인 케어에서 일어날 것인가? 첫째, 여러분,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오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께서 유리지갑인 직장 생활을 하시게 되면은 아마도 지금 상한선이 8%인데 그걸 뭐 15%라든가 더블로도 올리고도 남을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보험료에 대해서 감내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힘듭니다. 저는 이제 자영업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회사나 이게 없어서 두 배로 이렇게 받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세금을 건보에다가 마구마구 쏟아 넣습니다. 문두로가 그렇게 하는 거죠. 마두로가 했던 것처럼 차베스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되면은요, 정작 우리 같이 열심히 일하느라고 감기 걸려도 병원에 못 가는 사람 대신에 그냥 병원에 출근하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뭐 지원금 받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주는 세금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절반이나 됩니다. 굉장히 쇼킹하죠.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은 세금을 안 낸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을 가지고 그거 갖고 먹고 사는 사람이 50%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이 정권이나 좌파 애들이 이렇게 기를 쓰고 건보 재정을 받아오려고 있는 거예요. 그 효과를 얘네들은 보고 있다고. 뒤에 가서는 건보 재정 막 인상 뚝 쓰고 지네들끼리 모여갖고는 막 술 마시고 좋은 술 마시면서 박수 치면서 잘 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파국과 파탄의 건보 재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벤 샤피로라고 미국에서 이제 그 우파의 뉴 히어로, 새로운 영웅처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벤 샤피로가 하는 유튜브도 있고요. 또 벤 샤피로가 낸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오른쪽이다. 그러니까 오른쪽은 옳은 거다. 이렇게 하는 책도 있고, 이게 이제 번역도 돼서 나왔습니다. 근데 책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너무 이제 기독교적인 거에 기반을 둬가지고 좀 이렇게 대중적이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 벤 샤피로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어디서 배웁니까, 여러분? 역사에서 배우죠. 그러면 지난 20세기가 100년 동안 우리에게 준 교훈은 딱 하나다. 좌파는 망했다. 사회주의는 망했다. 사회주의를 선택하고 좌파 정권이 들어선 나라는 다 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저는 남미를 못 가봤습니다만 남미를 여행하거나 또는 남미에 이민을 이렇게 간 분들 참 남미가 옛날에 좋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베네수엘라 여러분, 남미에서 최고로 잘 산다는 나라였어요. 석유가 펑펑 나오고 아주, 그리고 이 국민 소득도 엄청 높았을 뿐 아니라 국민의 수준도 더 높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차베즈라는 독재자, 그것도 사회주의 독재자가 나타나가지고 베네수엘라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벤 샤피로는 사회주의, 소셜리즘은 마약이다. 소셜리즘은 마약이다. 복지는 중독이다. 딱 두 마디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벤 샤피로가 지금 한국 상황에 대해서 현장 중계 내지는 진짜 지옥의 예고편을 때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문케어의 부작용이라는 것은 이미 베네수엘라에서 이미 얘네들이 아주 지옥처럼 진짜 아비규환처럼 겪었던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국가 재정을 통해 가지고 지원도 해주고 마구마구 다 공짜다. 결국 그 많은 석유가 펑펑 난다고 해서 석유를 다 공짜로 물처럼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베네수엘라가 국민들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동차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석유를 나눠주는데 자동차 다 팔고, 변호사인 여자 변호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매춘을 하고, 12살짜리 소녀들도 매춘을 하고, 이렇게 됐어요. 정말 그런 점에서 문재인이 제일 나쁜 건 뭡니까? 왜곡시켰다는 거예요. 의료시장이라는 걸 왜곡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환자 쏠림 현상은 더 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3차 병원 간다. 그 다음에 의료의 이용이 증가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은요, 이 병원 같은 데 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쫙 앉아 있어요. 이분들은 출근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안 오면 그 할머니 어디 진짜 아프신가? 할아버지 오늘은 몸이 편찮으신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요, 이 재정 적자, 그래서 보험료가 아주 폭등을 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보기에는 괜찮아요. 저수가, 저급여, 저부담, 이게 바로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